먼저 이렇게 아주 좋은 정보와 또 우리 창원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우리 예술인들은 어떤 중심에서 시민들의 그 가격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성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제1토론자이신 박종인 선생님부터 준비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인입니다. 우리 강성진 센터장님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과 같이 그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창원을 위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역할 찾기와 협의체 운영 방향 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창원의 그 문화도시 정책을 위해서 현실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원은 충절과 정의, 민주주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임진왜란 시 창원 없은 백성은 한 명도 항복하지 않은 관계로 도호부에서 대도호부라는 명칭을 변경할 정도로 충절의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일제侵략 시에 3대 독립운동지로 꼽히는 삼진너기를 저희들이 일으켰으며 진해 웅천 역시 큰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이 항거한 3.15 의거는 4.19 의거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신정권 종식을 그려낸 부마항쟁 등 우리 지역은 강주에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통합창원시는 풍부한 문화예술의 그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를 비롯하여 6.25 전쟁 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한 지역입니다. 마산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제가 우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만은 우리 천상병 선생님, 명으로 되어 있는데 못합니다. 천상병 선생님, 오상순 선생님, 김춘수 선생님, 또 건한 선생님, 문신 선생님 등 너무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한 지역입니다. 진해 역시 우리 국어학자와 독립운동가인 이윤재 선생님, 그리고 판소리 명창인 김녹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문화관도 있습니다만 김달진 선생님, 그리고 조각가인 김영원 선생님, 박성훈 선생님 등이 탄생하셨고 활동을 한 지역입니다. 창원 역시 우리 추상 조각가이신 김종영 선생님, 그리고 이원수 선생님이 활동하셨고 조수민 선생님도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신 강동원 씨 등 많은 예능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출생하셨고 생활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공장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우리 7, 80년대에 정부의 중화고급 육성에 맞추어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과 자원국가 산단이 조성되었으며 이때 노동운동과 노동자 인권 확보의 시대 정신을 맞아 상공인과 노동자가 각종 스포츠 대회와 서예, 낚시, 바둑, 수필 등 다양한 분야의 취미활동도 지원하는 이런 공단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공단 문화는 지역 최초의 노사합 사업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비틀바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노사뿐만 아니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 문화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다양한 축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은 우리 진해 군항제, 또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창원 지역은 고향의 봄 축제 중에 하나인 전주산 진달래 축제 등이 많은 내방객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제로서는 우리 창원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비염산 철축제,
그래 마산 만날제, 남산 상봉제, 안민고개 만날제, 또는 미더덕 축제, 단감 축제, 수박 축제 등, 또 불꽃 낙하 축제, 그리고 정을 대보름 지신밟기 등 다양한 축제가 사계절 내내 개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창원은 많은 자원과 재료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 창원의 정책 방향은 저는 이때까지 지키는 문화에서 창조하는 문화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 예술인들의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많은 소정한 연륜도 중요하지만은 젊은 문화 예술인의 육성도 가장 중요한 시절이 이제 시대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의 정가 민요청의 동반 육성이 아주 필요한 시대가 이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행정조직의 활동이 행정조직의 의존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축제 주관은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축제는 행식은 시민단체에서 합니다만은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의 지원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통, 또 문화 알림의 역할은 우리 문화원과 예총의 큰 역할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비밀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동별, 지역별 이렇게 좀 개최되는 이런 예술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살고 있는 중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600세대가 됩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사생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올 5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공개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행정 조직에서 탈피해서 하나의 문화구역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에서는 구청별로 동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적은 이런 소규모 지역별 이런 문화구역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아마추어 인재를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이나 예술인 단체 등을 통하여 각종 강좌 등을 개설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화도시 정책은 시민의 참여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자식력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만의 문화를 개발 육성시키는 것도 문화예술인 행정의 책임임을 다 같이 맹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2분에 발표를 했는데 50분에 딱 마쳤습니다. 정확하게 7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자님들께서도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창원이 가지고 있는 현 문화 생태계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토론을 마지막에 발제자한테, 질문사항은 마지막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박종인 토론자는 아마 우리 황무현 센터장님 앞으로의 이 문화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 최정호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작가 최정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지속과 일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상은 우리의 이제 생활이고, 생활이 곧 예술이고, 시민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도시 주도형이었는가,
참여형이었는가, 통합형이었는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 부족한 일상 문화와 참여 공간, 정책 프로그램이 합당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 문화 정보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 정보 앱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그 경남여총에서 그 경남 아트 온라인 가온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거 자료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앱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켓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술품 어디서 구하는지 어디서 내놓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관공서, 재단, 예술인, 시민 모두가 참여형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게 이제 거버넌스 문화죠.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우리 지역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로드맵이 있는가? 내가 지금 창동에 가가지고 어디서 뭘 먹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지? 뭘 하고 놀지? 이러한 것들이 로드맵이 없고 루트도 없고 또한 그 교통 이용을 어떻게 해서 내가 가야 되지? 자전거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러한 정보들도 없어서 많이 부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문화공간, 장작공간, 전시고장 공간이 우리 지역은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자원이 103만 명인데 서울이 지금 100만 명당 아마 17개소의 예술공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시공간을. 근데 우리는 6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산미술관과 김치미술관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공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관, 화랑협회 소속 갤러리가 없어서 지역 작가들이 정부 미술은행 기준에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서울에 아마 건진교 아틀리에가 아마 공공자산으로 되어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도 아틀리에를 지원 산업을 해서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산 아트홀 3.15 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3.15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부족한 게 이제 자생예술가입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시니어들이 공간이 없어요. 그 미디어 센터 이용하려면 부산 가야 됩니다. 영상 제작소 최근에 하도가 되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뚱단지 같은 이런 공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부산 미디어 센터 가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인을 하려고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 기준이 된다면 경상도 방음학교 필요합니다. 사투리 학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매개체 공간이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어디 가서 뭐 먹고 놀지? 플랫폼 어디 가서 있지? 집합형 문화 소비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거점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정체성이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시민 참여를 하려고 해도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를 문화 운행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디 상시적인 장소가 없어요. 어디 있으면 야 이런 거 어떻겠냐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는데 누가 제안을 좀 해주면 내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되겠는데 이러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가는데 지속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에도 그럼 유네스코 창원도시 지정을 위한 콘텐츠가 없는가? 있어요. 조각도시, 문학도시 가능합니다. 문신, 김종령, 김영원 선생 같은 경우도 있고 백석, 성삼병, 이원수, 이마련, 지하량 같은 사람도 있고 김혜랑, 조순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수미도 있고 강전민 영화배우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축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진해가 근대문화유산공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됐는데 마산에도 이게 많아요. 적산가옥과 장옥거리도 많고 척기나 바늘동에 가면은 신마산이라고 해가지고 순종 의가가 행렬이 있었던 곳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창동에 가면 백령골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있는 게 외성입니다. 외성. 이건 하포해전하고도 연관이 됐는데 임진왜란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마산 외성, 웅천 외성, 안골포 외성, 명동 외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전국에 이제 외성을 다 가봤어요. 심지어 이제 일본까지도 제가 한 10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분명히 활용도가 가능한데
외문화라고 해서 배척되는 것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마산에 살다 보니까, 도시 재생 관련해가지고 창동에 투자를 한 5, 6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동네 거점으로 옮겨야 된다. 마산에 창동밖에 없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창원 지역에 예술인 정보 여러분들 어디서 합니까? 제가 과거에 현재호 선생을 제가 직접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 찾으러 다닌다고 돈 쓰고 혼자서 돈 다 쓰고 다니면서 할 데가 없어요.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느냐? 문화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작가들이 예술품, 수장구나 대여금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문화 활동이 가능하고, 과연 우리 예술단체에 자산이 있는가? 형식적인 인적 네트워크인가? 단체장 끝나면 문화가 남아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면은 창원시 예술문화은행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부예술품, 개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술품들은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돼서 사장당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은 시민의 문화예술 학교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이런 정보를 받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교육부터 시켜야 된다. 시민의 정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민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행정가나 문화계획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하는데 힘들다. 심지어 제가 일본 가보니까 문화관광국 직원이 15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원을 물어보니까 시의원도 18년째인가 하고 있다더라고. 그럼 이게 문화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지역 생각해 보시면 문화기관 담당하시는 분이 2년 이내에 바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최정호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중요성, 유통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센터장님과 발제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자이신 이중수 선생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발제물의 요지를 보면 시종 일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발제문에서 참여, 자생, 자치, 협치, 전환, 변화 이러한 단어들을 접할 때마다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 측면에서 숱한 어떤 현장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과 공간이라는 문제에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기 다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과 노래의 공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이러한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나 단체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예술가는 시민들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나 이런 게 있더라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예술가들이 좀 해주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공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상당히 어떤 주민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주의 예로 오늘 이 공간에도 뒤에 무대가 있습니다. 이 무대는 보면 연설 중심으로 되어 있지 사용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주민센터 가보면 거의 다 무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도시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개막식으로 30분 했습니다. 30분을 했는데 인사 말씀이 20분이고 이 도시 정책에 대한 그 사회자의 설명은 10분입니다. 진짜 오늘 같은 행사도 이러할지언데 우리 주민단체에서 하는 동네 잔치는 우리 상상을 안 해봐도 알겠죠. 공무원 뭐 등등 이런 인사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도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보면은 이제 대체 처음에 저희들이 한 80년대나 보면은 시민들이 주로 하는 게 스포츠입니다. 마을에서 동네 단에서 족구나 그것이 지금은 레저로 갔습니다. 낚시, 그다음에 뛰기, 자전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레저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에서는 반드시 문화 예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요구하고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이걸 향유할 수 있게끔 하자면 저는 문화 시설의 확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55개 마을에 지금에 있는 문화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종인 그 토론자께서도 문화구역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우리 어떤 시민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감하게 시에서 돈을 좀 투자해서 55개 마을 단위의 그 문화 도시 공간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90년대는 그 유럽에 있는 마을 축제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이 동이 한 개의 동에 10,000명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시민극장보다 더 좋은 문화시설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기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음향시설이나 이것들을 마을 주민이 관리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아주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시민 스스로가 그런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는 힘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오늘날 그 예술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 미학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유희와 한입니다. 유희는 뭔가 하면 우리말로 놀이고요. 한이는 저는 해발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들이 놀이를 통해서 해발금으로 나아가는 그 문화도시를 꿈꾸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드디어 세 번째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중수 우리 선생님의 그 토론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공간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전문 예술가에서 시민 예술가로 또 비전문 예술가로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이런 기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예술가의 중요성도 이중수 선생님께서 어필을 하셨습니다. 즉 예술가가 매개가 되어가지고 매개의 역할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예술에 대한 뿌리의식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매개 역할도 지금 우리 예술가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자인 모영호 선생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금 하셨던 말씀의 연장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포럼 계획 그리고 강성진 센터장님의 이제 원고를 쭉 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방향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창원시나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잡아두신 것 같아 보니까 일상문화 공동체 포럼,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문화도시 정책과 지역 발전,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 결국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일상문화에 보다 더 우리가 천착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창원이라는 도시발전 또 정책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방향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과정이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좀 제 의견 그리고 아까 우리 춘천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과연 창원시는 앞으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견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술가하고 시민 또 예술계와 문화도시가 어떻게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입니다. 과정 그리고 방법이 문제일 것 같고요. 도시에서 근본적으로 도시에서 또 도시민의 삶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특히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면서 또 단점 또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에 너무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매뉴얼화되고 도식화되면서 각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특성을 좀 잃어버린 채 좀 그 구조화된 형태로 가고 있는 것도 나름의 어떤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예술가는 창작 지원의 대상, 또 시민은 예술이나 문화 관람 대상, 참여 대상 여기에서 머물렀다면 이런 정책이 시민 또 지역사회가 도시의 문화를 자율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이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 과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술이라는 그 어원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아트라는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예술이라는 용어가 그 어원이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테크네가 이제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어원이기도 한데, 즉 고래로부터 예술을 어떤 기술로 봤다는 겁니다. 기술. 어떤 기술이냐 하는 것이냐인데 이게 곧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하는 기술로서 어떤 봤던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술이었다. 곧 인간이 불완전하고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고 인류 문명이 불완전한데 이러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기술이 곧 예술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화도시에 있어서도 예술은 시민의 삶, 또 지역 공동체, 또 도시가 지니는 여러 불완전한 모습들을 완전하게 하는 기술로서 예술이고 그 예술이 문화도시 사업에 녹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에서 춘천에서 비전을 저희가 꼼꼼하게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춘천의 그 문화도시 사업의 비전을 보시면 우리 동네 자율적인 문화 안전망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결국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이다. 또 시민과 예술가, 매개자, 지원기관,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자율적인 아까 그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자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된다. 또 사회 안전망처럼 예술과 문화가 시민이 어떤 시민으로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문화가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또 촘촘하게 도시에 자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졌습니다. 그 비전이 이런 방향으로 아까 그 한 달 동안 또 사업 최종 심사 앞두고 이렇게 확 DB 바꾸셨다고 하셨었는데 아무튼 바꾼 비전 체계에서 그런 개념을 들여다보고 세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아트 플러그, 도시가 살롱, 도시 편집자, 인생 공방, 전환가게, 보이는 예술 행동, 리아트 프로젝트 이런 세부 프로그램들은 전부 우리 동네 자율적인 문화 안전망 이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설계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봤을 때 대부분은 예술가의 역할이 핵심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사업 계획서 혹은 아까 발표문에서 표면적으로 워딩, 즉 단어로 예술가의 역할, 또 예술가의 어떤 지위 혹은 활동 내용들이 표현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으로서 시민이 되고, 그러니까 시민이죠. 시민으로서 예술인들께서 이런 창작 활동의 어떤 지원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되어서 어떤 작가의 어떤 예술 활동이 삶이 됐고 또 대중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나갔고 결국 대중의 삶이 예술이 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완성도가 높아진, 즉 불완전한 어떤 춘천 시민의 삶을 완전하도록 전환시켜 나갔던 핵심 역할이 곧 예술이었고 예술가였다. 이런 어떤 흐름은 창원시 조성 계획에도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커뮤니티 55 썰방, 또 예술가의 협력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또 이 기반에서 장소 기반 공공예술 프로젝트, 거리 축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네 문제 해결 살롱, 그다음에 아카이빙,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역 예술계의 참여나 활발한 어떤 소위 협력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즉 창원시의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도 삶을 완전하게 하는 기술로서 예술과 또 예술가에 대한 관심, 또 주체적인 주도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정인데요. 촘촘하고 좀 더 구조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발표문에는 55인 썰방이 마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작했던 창원 그 문화도시 썰방이 올해 55라는 그 행정동의 숫자를 또 상징을 하고 이것이 물리적인 그 동별로 이걸 구성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관심 분야별로 이렇게 묶여진 건데 55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고요. 그래서 그 토론문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가를 중심으로 하는 또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사람들 모임으로 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디어나 콘텐츠, 청년, 청소년 등이 관심을 갖는 분야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할 수 있는 도시 정체성, 시민 문화력, 지속 가능성, 추진 체계를 고려했을 때 이 핵심 키워드를 풀 수 있는 본질적인 사안은 곧 시민 커뮤니티이고 여기에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사업으로 또 견고하게 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구성된 55인의 썰방이 55개의 썰방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을 하고 이들의 어떤 썰방이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과정 그 관심 분야가 모여질 때 노동도 나올 수 있고 그 관심 분야에서 민주나 군항도시 등 어떤 도시의 미시사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드러나 있는 어떤 민주화 성지로서의 창원시의 역사 그 민주적인 위상 또 동그랑땡이라고 제가 소위 하는 그 시청 앞 원형 광장 등에 대한 장소성 등 여러 가지 발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시민 커뮤니티의 활동이 개별 공간에서 골목으로 또 골목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광장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것이 조성 계획에도 담겨 있는데 그 출발은 결국 시민들의 관심사, 시민들이 풀고자 하는 삶의 문제 이러한 것들 그 속에서의 예술가를 비롯한 여러 거버넌스의 작동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생활권이나 골목 단위의 공간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곧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문화도시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렵지만 그 시작이고 또 그것이 완결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고 있지만 또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창원 시민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문화예술의 그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 아주 토론 내용이 꼼꼼하게 잘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 내용 중에서 모용호 그 선생님의 그 키워드 중에서 저는 참 인상에 남는 게 예술의 용어의 정의를 내리면서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예술의 용어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술가가 있다는 것. 그럼 이 예술가는 시민으로서의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예술가가 예술가만의 예술가가 아닌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내가 예술을 하고 있는지 그 예술가의 역할, 그 문화의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 중심에 있었던 또 이제 전문 예술가들이 얼마만큼 시민 속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이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문화도시. 아주 촘촘하고 빠짐없는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토론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우리 문화예술의 곁에 계시는 우리 창원시 의회 이혜련 의원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원 이혜련입니다. 앞서 우리 강승진 춘천 문화도시 센터장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저희 토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겹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제가 평소 지난 3년간 문화도시가 예비도시 도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업들, 프로그램들 진행해 왔습니다. 와서 이미 많은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 시민들도 문화도시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오늘 또 예비도시를 향해서 가는 또 실사도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회에서도 우리 문화도시 꼭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도 제정을 했고 또 문화도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창원시는 타도시하고 다릅니다. 창원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된 도시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을 통해서 3개시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로 태어나다 보니까 구도시에 세 곳의 도시에 문화, 예술, 전통 등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문화들이 많이 사장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문화를 또 발굴해내고 그 발굴해낸 그런 그 문화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앞서 우리 많은 토론자들께서 얘기했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내년이 되면 1월 13일이 되면 또 특례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예비도시에 있고 또 법정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구가 20만에서 4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104만의 인구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이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 노력한 만큼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유문화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로 각 3개 문화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잘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술단체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가 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간간히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문화도시 센터가 중심이 돼서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예술단체, 그 다음에 문화원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저희 창원시가 지금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11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곳을 보면 물리적 사업들이 거의가 다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학적 면에서 보는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또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스테리어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지만 또 소프트 쪽은 문화도시에서 센터에서 함께 협업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뭐 문화예술, 역사 여러 가지 또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를 본다면 결국 이것은 산업하고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 문화공동체, 또 문화기획자, 우리가 문화도시센터에서 쭉 진행해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배출된 많은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이 또 아이템을 만들고 콘텐츠 개발해서 아이템 만들어서 생산하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문화도시센터에서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창원시에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가 새로 통합된 모습의 문화도시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3개 도시의 특정과 역사성과 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해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창원시가 음악도시로 가는 게 좋을까? 조각의 도시로 가는 게 좋을까? 문학의 도시로 가는 게 좋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문화예술가나 저희 의원님들도 고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조각 비엔날레라든지 또 많은 또 우리 이원 선생님 또 어린이 문학 창작 세계적인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문학관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각 문인이나 또 예술인들 그분들이 저 아까 그 우리 발제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참 와닿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원이라서 그런지 예산에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술단체나 문화원이나 이런 기존에 쭉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 조금 더 올려주기를 원하시고 저희는 좀 더 다양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시길 원하고 그런 데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문화도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같이 협의하고 협치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또 발제자님 통해서 저희하고 많은 이런 상황이나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다르지만 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또 다른 창원의 문화도시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의원님의 말씀에 가장 귀가 번쩍 열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올라오셔가지고 다양한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문화예술의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그 방향이나 이런 중심에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것은 문화도시센터와 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가 협업하여
창원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요지로 저는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화예술, 그동안에 있었던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것인지, 이걸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문화도시센터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5분의 그 토론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방청객 중에서 한 2분 정도의 질의를 듣고 나서 그 질의와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에 대한 답변은 황무현 센터장님과 강성진 스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으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너무 소중한 말씀을 아마 하실 줄 알고 계십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개별로 또 말씀을 해주실 걸 센터에 해주시면 센터에서 그 취합을 해서 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전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청객 중에서 혹시 이번 토론에 대한 또 발제에 대한 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종순 이사장님. 다른 분이 먼저 하시면 안 할라 했는데, 예, 잠시 한 3초 딱 기다렸는데,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성진 센터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5분의 토론자들께서 너무나 우리 지역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함께 나가기 위한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든든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상문화 공동체의 첫 번째 포럼이고요. 그래서 2번째, 3번째 포럼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세 개의 문화원과 예총과 2개의 민예총이 좀 더 집중적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강성진 센터장님께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문제에 맞서서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실험할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문화원은 지역학을 통해서 세대와의 그런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예총이나 민예총은 그야말로 예술의 쓸모와 쓰임을 이제 어떻게 확장을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시민의 그런 삶의 질과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술가에서 그야말로 예술가 시민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한 그 기초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몸에 익숙해 있는 예술인들의 생태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춘천하고 또 다른 게 창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104만의 도시인데 그냥 104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104만이 아니라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대로 있는 이 104만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도 3개, 예총도 3개 이런 식의 이 104만의 도시에서 예술가에서 예술가 시민으로 시민들과 좀 더 접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작부터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년에 춘천의 사례들을 이제 저번에 이제 같이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재미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시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좌절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잘한 것보다는, 잘 됐던 것보다는 좌절하고 갈등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방법들이 찾아지더라.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산 창원 진해라는 이 104만의 도시에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방청객 중에서 너무 똑똑한 방청객 아니십니까? 우리 발제자님이 많이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센터장님, 강성진 발제자님 먼저 질에 대한 설명을 좀 전체에 대해서 해주시면 네. 좀 고맙겠습니다. 네, 그 100만 도시, 예,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큰 도시지만 문제는 저는 또 되게 단순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에서 시작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는 일단 이렇게 먼저 던져 드려놓고, 올해 이제 저희 춘천이 법정 문화도시가 딱 되고, 1월 달에 현수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저는 무슨 선거 현수막 정도? 분량을 정말 제 춘천에 2009년부터 살았는데 처음 그 정도의 물량을 봤는데, 와, 지역에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근데 정작 시민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딱 되고 났더니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민원 아닌 민원과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기본이 억이에요. 야, 문화도시 됐다는데 200억 온다는데 우리 뭐 좀 하려고 하니까 1억 좀 줘봐. 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어쨌든 문화예술단체 협회에서는 야, 문화도시 전체 200억이면 우리 장르에 우리 협회에 최소한 5억은 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이 워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문화도시를 가지고 떠들고 그 난리를 치고 뭘 해도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기승전, 온리, 지원금. 네. 그 문화도시 사업을 저희가 뭐 예비부터 어쨌든 그 앞에 땅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짜는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예술단체들의 어떤 필요를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창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 모영호 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예술의 쓸모, 예술의 쓰임을 어떻게 지역에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서는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 얘기의 핵심은 바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맥락과 또 연계되는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지원금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경험이 오직 지원금 받아가지고 창작 활동을 해봤던 그 경험. 예를 들면 이 창작 활동의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창작 활동의 일종의 아젠다나 내용은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해보면 예술가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아니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 내가 왜 예술을 해? 그냥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해왔던 우리 예술가들이 해왔던 예술 활동을 한 번이라도 객관화해 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부분에서 이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예술가나 예술단체한테 객관화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아니면 시민들의 생각과 접점을 맞출 수 있을지를 실험해 보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말을 은연중에 했어요. 이번 계기로 예술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시도를 해봐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부정적인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원금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이 지원금 줄 테니까 뭐 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는 뭐냐면 지원금이 필요해서 예술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금이 필요했는지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들만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증빙으로서의 예술 활동만 남아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춘천에서 한번 그러면 결과가 아니라 예술의 활동의 어떤 시작점은 지원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시작점에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이 있는 거고. 이때 우리가 예를 들면 지원을 해갖고 조금 더 명확하게 예술가들과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나 지역이 바라는 방향을 같이 바라볼 수는 없을까? 하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는 예술행동이라는 사업인데 그 보이는 예술행동 앞에는 어떤 게 먼저 들어가 있냐면요. 지구를 구하는 창작노트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를 구하는 창작노트 제작 지원 사업. 예를 들면 우리 도시 안에서 예를 들면 이 문화도시는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지역의 역량을 동원하는 거구나, 집중하는 거구나, 역량을 키우는 거나 이거는 이제 다 동의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예술가들한테 역할과 미션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지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야 어쨌든 그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만드는 그 결과물에 우리가 이런 거 지원해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춘천이라는 도시가 전환해 가기 위해서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대한 아젠다들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총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인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데도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구를 구하는 그 어떤 아젠다나 어떤 주제나 이슈나 뭐든 좋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창작 활동을 하진 않아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가 앞으로 창작 활동을 한다라고 뭘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지원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기존의 지원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결과물이 없는데? 그죠? 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안의 세계에서의 대단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안의 상상력도 더 좋아질 거잖아요. 예. 이게 열리기 시작하더라. 열리기. 그리고 그렇게 나온 노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기 년도에는 그 중에 가장 시민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보이는 예술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년도 지원하지 말아라. 예술가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어떤 주제나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계기들을 만들어달라. 그런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그다음 이걸 구체화하는 단계. 구체화하는 단계는 어떻게? 예술가와 시민들의 대화 모임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시민들 그냥 끌어당겨서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예술가들이 시민 3명을 만나는 거 4인 이하니까. 예. 근데 이 활동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이 예술가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팬층을 만드는 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적 여건에 따라서는 이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후원하는 또 작품을 사주는 이런 것들도 좀 선순환 효과들이 발휘하더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이 시민들의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생산된 것들이 배회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오게 해줘야 돼요? 사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춘천에 있는 사업들은 다 그런 관점에서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예술가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예술가와 시민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어떤 시민성을 키워주는 관점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춘천이 궁극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춘천도 아마, 창원도 지역 상품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춘천 사랑 상품권을 저희는 지금 대량으로 계속 이 보조금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시민활동으로 나오든 대화 모임에 나오든 여기 나오든 10,000원에서 30,000원, 그때의 역할과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의 효과는 그냥 지역 안에서의 상품권이 다시 유통되는 그냥 경제효과 정도인데, 저희들이 빠르면 올해 안에 뭘 만들 거냐면,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종이 상품권을 드리는 거에서 아예 그냥 온라인상에 포인트를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에 쓰이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들의 활동, 그 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거나 그 작품을 사는 데 쓰이는. 그리고 문화도시 200억이라는 예산이 대부분 다 어디냐면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잘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1년에 10억 정도를 시민들이 자기 활동의 결과로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를 다시 뭐예요? 10억 정도 되는 돈을 지역의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작품 프로젝트를 펀딩하거나 예술가를 후원하거나 예술가들의 작품을 매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시드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늘 관성처럼 진행되고 있는 심의 방식에 의한 예술가 지원 제도도 조금 더 시민 관점에서 조금 전환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지금 저희 춘천들은 일단 작업을 그렇게 설계를 해서 들어가고 있다. 계속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이 정도만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단순히 예술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술가 시민을 통해서 예술가가 지역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술활동의 지역적 관점에서의 객관화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서 우리가 이 문화도시 단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문화 향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 문화도시에서는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개선시켜주는 관점에서의 동네 안에서의 공간의 쓰임, 공간의 재발견, 동네의 재발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춘천 사업도 대부분 문화안전망, 10분, 동네에서 이런 개념들이 결국에는 시민이 동네 안에서 10분 안에 문화활동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근데 대규모로 어떤 시설을 지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자원을 투입하란다든지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어떤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가 살롱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상업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쓰임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카페나 공방이나 그 공간의 주인장이 있는데 이 주인장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욕망을 발휘해서 그거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사업. 네. 이런 형태들로 도시가 살롱, 도시가 놀이터, 춘천놀이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럼 결국엔 그 안에는 새로운 사람을 부은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시민의 쓰임과 역할을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민 참여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예술가들도 그런 계기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질문에 대한 요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체 혹시 센터장님 이번 네. 토론자에 대한 아마 답을 조금 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실제 오늘 자리는 이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단체의 역할을 조금 이제 어필하는 그런 자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협업할 것인지를 좀 모색하는 사실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답을 할 위치에는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턱 사업을 이제 22년까지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만들어서 프로포즈하는 거, 요 사항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제 개인적인 의사를 첨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지금 구성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 미술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놈이고, 우리 국장님은 애총에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 우리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다 예술 기반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술이라는 단어를 놓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춘천문화도시가 이제 전환문화도시인데 저희가 이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 예술가 행정가 중심에서 이제 지금 문화인력 중심으로 시설에서 이제 공간, 지역, 마을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고, 사실은 이런 문화민주주의 이 전환이 따져보면 우리가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체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의 제 개인적인 소회는 예술가 시민들의 책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단체들의 지금까지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관행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 시대는 바뀌었고, 지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이 그 이전의 문화주체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떻게 이제 이후의 문화도시에서 일정 정도 그 역할을 할 건지를 우리가 사실은 아까 나왔던 그 아름다운 단어들, 뭐 협조, 협력, 협치, 협업, 거버넌스의 핵심 단어들로 가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제 약간 나이가 들면서, 왜 이전에 있었던 문화 인력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가? 그런 사실은 반성적인 점검에서 이런 진행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독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술단체들 혹은 예술인들이, 이른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후에 모든 문화 관련한 정책이나 자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겠다. 지금 문화도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문화도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그 지금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은 시민문화회의 썰입니다.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했던 거는 새 도시를 돌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문턱에서 18년, 19년을 거쳐서 20년도에는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사업 주체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58개 썰방의 사업 주체들을 공모에 408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 사업 단위 사업만.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분들 중에서 좀 실현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자가 올해 사업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워킹 그룹들과 그동안에 쌓여왔던 노하우들이 이제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게 하자가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예술단체나 문화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들, 앞으로 나누어야 되는 대화들은 어쩌면은 이 전환의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저희들도 올드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랑 국장님은 동반 사퇴할 것이다. 곧 예비가 되든 문화도시가 되면 우리는 나오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일을 해왔던 이
시민들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아마도 이제 약간 그 상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하고 전환하지 않으면은 문화도시는 결국 우리를 두고 갈 수도 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술가, 저 역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술 생태계가 찾아오는 예술의 생태계였다면 아마도 미래의 예술 생태계는 찾아가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예술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예술가들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변화를 하면서 나만의 변화가 아닌 우리 모두가 그 중심에 시민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 중대한 사안에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그 문화원 원장님이나 문화단체장님들께서는 그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시면 아마 다들 그 공감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창원 문화도시를 아마 이끌어 나가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와 토론 모든 것을 마치고 마이크를 사무국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예, 크게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이 보니까 5시 53분입니다. 정말 원래 또 예상은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로 오늘 또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또 우리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고려하시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좀 다음 기회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마 의사표시를 해 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든 간에 좀 오늘 참 어떻게 정말 열정적이고 깊이 있고 많은 좀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게 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포럼 자료집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토론회를 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편집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좀 해가지고 또 우리 예총이나 문화원 또 그 이외의 많은 단체에서 오늘의 뜻깊은 이 토론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문화도시 홈페이지도 좀 올리겠고 또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등 또 단체에서도 저희들은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 또 내용들을 또 각 단체에도 홈페이지 좀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해서 많은 그런 또 기대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시간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음 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은 9월 16일입니다. 원래 9월 17일로 잘못 잡았다가 장문석 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이 추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그때 좀 큰일 나버렸습니다. 하루 앞당겨가지고 9월 15일 하루, 9월 16일이죠. 조절해가지고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주제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 창출입니다. 각 단체별, 근역별 문화자원 활용 사례라든지 또 마을 커뮤니티 콘텐츠 디자인 사례로 본 도시 브랜드 창출 그리고 55호 마을 디자인으로 연결된 하나의 도시 창원 이러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월 15일 날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같습니다만은 이날은 일상의 위기 문화예술의 가치를 논하다. 특히나 비대면 시대에 따뜻한 연결 사회를 위한 문화 전략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축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코로나19 이후에 또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미래 이러한 내용으로 전체 총 3회 토론회를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은 좀 넓은 아량으로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